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변호사님 모시고 이렇게 방송하니까 좀 떨리는데요. 저도 보세요. 예. 오늘 제가 프리덤 뉴스의 그 대표로 활동하시고 계시죠? 네. 예.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 동아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적폐청산 수사 넉 달째 윗선선 말단까지 178명이 불려간 국정원. 예, 검출소 위에 줄지어 휴가를 내기도. 서훈 원장 대공수사권 폐지 공언. 수사국 직원 신분 경찰로 바뀔 수도. 그러면서 뭐 여기에 이제 밑에 우리가 조폭 같은 범단인가 범죄단체인가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지금 몰리고 있죠. 예, 아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직 국정원장 4분이 체포되셨나요? 3분이죠. 원시현 국정원장, 예, 2분은 예,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 남재준 국정원장 이렇게 지금 3분이 체포가 돼 있고 그 대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매일과 같이 촛불 집회 나가가지고 들고 있었던 게 국정원 해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게 이렇게 적폐청산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탈북자인 저로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부터 간첩이 나를 어느 날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호해 줄 수도 있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 변호사로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 국가보안법 폐지를 못해서 그것을 한으로 생각했던 분이 지금 네. 비망록에 쓰셨잖아요. 예. 그 당시에 폐지를 못한 게 후회가 된다라고 쓰셨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십니다. 예. 그러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겠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걸 하시면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국민들이 알 텐데 예. 엄연히 살아있는 국가보안법 그거를 예. 무력화시키는 대공수사권 폐지 이거는 이율배반적이고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가보안법은 어디에서 폐지할 수 있나요? 국회에서 폐지해요. 그러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편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중요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이거는 헌법농단 아닙니까? 국회농단? 이것은 헌법에 법치농단이죠. 국회의 권위를 이게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관 선임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아마 방향을 좀 국회하고 협조해서는 일이 어렵겠다. 그렇게 아마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게요. 그 지금 그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동안은 진보 진영 또는 민주 진영 이렇게 불렀죠.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채웠던 그 가치가 독재 청산이었습니다. 그죠? 독재 청산이었는데 요즘에 이 독재가 저는 상당히 소름이 끼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게 행정부는 직업공무원제, 직업공무원제, 관료제. 사실 우리 태극기 집회에 있으면서도 황교안 총리께서 정치적 중립을 엄청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은 영혼이 없냐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직업공무원제, 관료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에게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말라고 강요하는 메시지가 바로 대공수사권 폐지고 인사불이익 주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죠. 아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컨닝한 사람하고 정직하게 시험 보는 사람은 누가 피해를 보나요? 컨닝한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죠. 근데 컨닝 안 한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걸 단속을 안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 중립을 지킨 사람들은 지금 다 바보 쪼다가 내려가야 하니까. 대공수사권은 이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나라 헌법 체제를 지키기 네. 위해서 필요한 수사입니다. 그렇죠. 대공이라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 이런 세력이 뭐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배치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폐라는 게 그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민중민주주의라는 게 뭐 저보다 박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예. 그게 국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적폐를 뺀 전체 100% 국민 중에서 적폐를 뺀 나머지를 인민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인민주권이고 인민민주주의거든요. 그럴 때 적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청산이 대상이죠. 지금 적폐로 몰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시 말하자면은 통진당 부활 세력하고 일맥상통해서 그렇죠. 적폐는 뭐냐? 뭐 결국에는 적폐를 없애야지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국민 일부, 국민의 대다수로만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대다수라는 것은 민중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인민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 이거 인민 아니죠. 민중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건 적폐로 좀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석기 석방 네. 크리스마스에 이석기 한상균 이런 폭력 이 사람은 폭력 시위 주도자고 이석기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타난 사람 아닙니까? 뭐 법리적으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고요. 근데 예. 이제 이 시도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 통진당 해산 변호인단, 통진당 변호인 단장이셨던 분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었고요. 예. 맞아요. 김희수. 이거는 김희수. 김희수가 아닌데. 예, 또 있습니까? 김선수 변호사님. 김선수. 예. 네, 통진당 변호인 단장이셨죠. 그런 분을 서울 대한변협에서 공개적으로 대법관 후보로 재작년에 추천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런 통진당 부분에 대한 어떤 해산이 온당치 못하다라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집요하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통진당 해산을 계기로 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적개심, 그거를 적폐로 몰고 적개심 털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 분풀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국정원장 구속 이런 것들로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예. 변호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지금 이석기, 한상균, 그다음에 그동안 국정원 해체 이런 것들을 좀 주장했던 또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세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나한테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사람들에게 선동하기를 1%의 부자와 99%의 서민을 내가 대변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떠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야말로 1%의 깡패들이라는 겁니다. 1%의 이 폭력으로서 99%의 국민을 이렇게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통진당 해산 때 근거가 됐던 독일 헌법재판소에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자의적 지배를 배제한다. 예. 그리고 모든 폭력적 지배도 배제한다. 네네. 그 두 개예요. 자의적 지배와 폭력을 배제한다. 예. 그런데 통진당은 보면 폭력을 수단으로 해서 사회를 개혁하겠다. 그렇죠. 혁명하겠다. 그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에요. 그렇고 자의적 지배, 법치주의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두 개가 배제된 것을 우리는 그런 거 이념으로 하는 사회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석기 또 이런 분들이 지금 구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을 살고 있고 하지만은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은 영원히 그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입니다. 그런데 이석기 위원도 그렇고 전 위원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그 공산 왕조 체제를 그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했던 건 맞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임종석 씨, 예, 이 사람들은 소위 우리나라에서 주사파라고 불렀죠. 지금도 주사파인지는 뭐 모르지만 과거에 그렇게 아니 옛날에 주사파였잖아요. 예, 옛날에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사파였는데 이 주사파들의 특징은 모임에서 친지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이것을 이제 외치면서 북한의 그 공산왕조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저기 북한에서 우리 강연에 나왔어요. 임정서 이 홍길동 남조선의 홍길동이라 그러면서 그 임수경 씨를 북평양으로 보낸 장본인이자 저도 뭐 그때 전대협 의장 그 시절을 지냈지만 그때는 권위적인 정부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굉장히 강했고 저는 그때에 우리가 나왔던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네. 해서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다. 아니 근데 그때 이 한국 사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어떤 현상에 대한 반발로서 하는 건 좋은데 근데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전화 받는 것도 나오던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낮은 단계의 법치주의라는 얘기를 우리 도태우 변호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국회 토론회도 가보면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됩니다. 그 국회의사당 설계를 누가 했고 국회의사당을 지을 때 예산안 승인을 누가 했는지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이 다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었죠. 예. 그 당시에 청와대보다 몇 배나 더 큰 국회의사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 네. 서초동에 가보셨죠? 서울중앙지법 건물, 예, 그 옆에 검찰청, 예, 대검찰청, 예. 그리고 대법원, 예. 그 법조타운이 어마어마 몇십만 평입니다. 그것도 누가 지은 거예요? 그것은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고 군사정부 시절에 다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강남 개발 이후에 박정희가 이뤄놓은 강남 개발의 터전 위에서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세운 것이 서초동 법조타운입니다. 야, 예. 그리고 그 터전 하에서 우리가 법정투쟁을 주사파 운동권들이 실형도 선고받고 했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법정투쟁도 하고 옛날에 민가협 활동도 하고 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큰 틀을 잡았다 하면 지금은 그거를 물려준 유산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네. 나라를 아주 윤활이 잘 되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과거에 지녔던 청년 시절의 사상을 지금 와서 실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자면 한 가정이 있습니다. 네.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그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이 뭐 잘못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예, 잘못합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옆집에 그 조폭 두목한테 가서 바람을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대한민국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전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김일성 세력하고 손을 잡으면 되냐 이거죠.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는 걸 봐라.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이 대공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밥 먹고 한 일이 뭐냐면 간첩 파견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친척 가운데도 대남 간첩이 있었고요. 여기 그러니까 4번 파견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3번 오거든요. 3년 오거든요. 그리고 성공하면 돌아와서 3년을 쉬어요. 그러면 4번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3, 4, 12년, 24년. 간첩으로서 일생을 마감을 했어요. 제 주변에 간첩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그 대남 거기에 이제 종사한 사람을 물어보니까 그 간첩을 양성하는 그 연락소, 여기에 수천 명씩 있는 연락소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그럼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간첩이 와서 이 공작을 했겠느냐 이거죠. 제가 또 듣기는 자기가 아무리 간첩이라고 말해도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쓴 그 간첩 김동식인가요? 예, 그 사람도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간첩할 때 마음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크게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그 국가보안법 폐지. 예. 이것은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어떤 전단계로 가는 하나의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단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그동안 대공수사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측면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쑥배제가 바람막는 줄 모른다고. 그렇습니다. 그 허술한 거라도 없어지면 이제 이 마음대로 날치는 간첩들은 누가 잡느냐 이거죠. 지금 서훈 원장님이 저렇게 공식적으로 대공수사권 폐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우리 자유진영에서 법조인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좀 검토를 해서 대공수사권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훈 원장이 자기가 해보니까 이거 지금 현실은 대공수사권 필요 없으니까 하면 안 된다. 국회에다가 우리 국가보안법 없애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직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거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저렇게 행동을 저런 거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과거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 독재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쑥 들어갔어요. 주사파 독재 이제 주사파 독재. 지금은 국회 독재라는 말이 쑥 들어갔어요. 주사파 독재라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탈원전을 시도하면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공론화위원회, 요즘에 그게 대세입니다.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하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또 서명운동을 하더라고요.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한대요. 그리고 개헌을 위한 또 서명운동 하는 거 있죠. 뭐든지 다 서명운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국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어떤 그 전체주의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북한식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령과 제도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공론화위원회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좀 부동산 전문입니다. 근데 그 국토부에는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모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푸는 문제라든지 국토부의 모든 장관의 권한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심의를 거쳐서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재부나 산자부에서도 결국에는 에너지위원회라는 것이 원자력과 똑같은 격에 그 에너지위원회에서 모든 원자력에 대한 것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완전히 그냥 배제하고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간다. 근데 그게 맞는지는 위반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에너지위원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 있는 사람을 보니까 김미화 씨, 공지영 씨, 이런 분들이 거기 막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건 개인에 대한 거니까 그거는 근데 그게 왜냐면 에너지 그거를 심의하려면 그래도 에너지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문제는
하도 문제가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참 힘들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국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 그런 인사 권한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요즘에 독재가 도대체 뭐냐, 제가 독재에 대한 좀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제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나라에도 독재가 있었다, 박정희 때 독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 독재는 주로 뭐 유신 독재 또는 개발 독재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개발 독재로 내가 알고 있는데 북한은 수령 독재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상황은 내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독재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상황을 볼 때, 네, 개발 독재는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그래도 이렇게 건물이라도 많고 그 뭐 좀 편안하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다. 근데 수령 독재는 남은 게 뭐냐? 수령 독재의 결말은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거였다. 그래서 나는 그 개발 독재는 그래도 수령 독재보다는 좀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저는 저기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지만은 독재라는 말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독재 정치라 그러면 앞에 수식어가 되거든요. 네. 독재로 하는 정치. 그러니까 독재 정치도 정치를 해요. 정치를 해서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어요. 독재 정치는. 하지만 북한은 독재라는 말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정 국가. 그렇죠. 신정 국가. 예. 신이 있는데 무슨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습니까? 그렇죠. 신이 있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김일성 독재는 한국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했단 말이죠.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요즘에 이게 한스 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를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런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러시아와 독일에서, 그리고 전체주의가 침투한 것이라면 어디서든지 사람들은 광적인 믿음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 절대적인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러한 광신과 확신은 현대인의 비판적 태도를 거부했다. 러시아와 독일의 전체주의는 19세기 사람들이 용서하리라고 믿었던 문명의 방벽을 허물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촛불 시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어쩌다가 요즘에 독립정신을 좀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1904년 한성 감옥에서 쓰신 거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낮은 나라에는 권력자들에 의한 압제와 백성들에 의한 압제 두 가지가 있다. 권력자들에 의한 압제는 당연히 정치적인 특권에서 비롯된 것이며, 백성들에 의한 압제는 관습에서 나온 것이다. 권력자가 개혁을 주장하면 백성들이 전통적인 관습을 옹호하며 개혁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력자들의 압제가 크다 하나 사실은 나쁜 습관으로 인한 백성들의 압제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들이 낡은 관습에 억눌려 자유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므로 권력자들은 이런 관습을 이용하여 압제를 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보통 사람들이 관습의 굴레에서 벗어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을 압제하지 못할 것이다. 대단한 통찰력이 요즘 상황 아닙니까? 대전하네요. 맞습니다. 저도 가끔 답이 없을 때 독립정신을 보면 어딘가 답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 역시요. 가끔 보면 저는 가까이 봅니다. 저는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는 것을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1904년도의 상황과 북한의 상황이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독립정신을 가지겠구나. 독립정신이라는 게 나라를 독립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지금 북한 주민들이 그 수령 지배체제를 순응하면서 순응되어 있는 거고, 그들도 낡은 관습에 억눌려 있는 거죠. 그렇죠. 자유로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렇잖아요. 허언증 한자가 그 뱉어내는
이 포퓰리즘적인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무슨 뭐 나라다운 나라를 만났다 그러든가 뭐 그리고 지지율이 80%라는데 이게 맞나요? 70% 80%라는데 저는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중심의 가치관은 주체사상입니다. 이 주체사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런 대통령과 그 주사파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여러가지 인기영합적인 그 공약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는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대학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취업의 기른점이 열리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그 월급은 좀 얼마나 높아지셨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하기 좀 쉬워지셨습니까? 전 이런 말을 좀 묻고 싶어요. 살림살 노회찬 의원이 그때 나와서 이거 지진판 뭐 갈아엎자, 불판을 갈아엎자 했는데 새불판 갈았는데 새불판에서 고기가 여러분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야 변호사님, 야 고기가 없어요. 불판을 바꿨는데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주사파 독재가 지금은 국정원을 겨누고 있지만 그 주사파 독재에서 주사파 독재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간첩들이 들끓을 것 같아요. 뭐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마디 보탠다면은 그 우리나라가 제국주의에 압제 억눌려서 핍박당하고 수탈당한다라는 그런 관념도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100여 년 전에 얘기했던 관습입니다. 그 관습의 굴레에서 빨리 맞습니다. 벗어나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같이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주사파라고 해서 영원히 주사파겠느냐. 우리가 함께 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말 안 맞아요. 안 맞습니까? 왜냐면 한 번 주사파는 영원히 한 번 주사파는 영원한 주사파는 아닌데 그 주사파가 아닌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행동으로 주사파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돌아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해놨네. 돌아오기를. 우리 이성원 박사님도 여기 보니까 그런 굴레에서 관습에서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남이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스스로가 개척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독립정신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청년들에게 무슨 정규직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또 이 국민들의 그 최저임금을 내가 높여주겠다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최저임금을 높여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셔야죠. 맨날 여기 가서 거짓말하고 저기 가서 거짓말하고 허언증 환자가 만드는 나라는 결국은 깡통 땅거지가 득실거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변호사님 제가 너무 과하게 말해서 또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잡혀가면 날 변호해 주세요.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거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는 좋은 나라라서 고문도 없고 그냥 잡혀가 있기만 하는 거죠. 때리진 않는다면서요. 때리기도 하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게 저분들이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 때릴 수도 있나요? 야만의 기록이라는 박원순 시장님의 책 쓴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전범처럼 돼 있는데 그 스스로 만약에 고문이나 폭행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 부정 아닐까요? 그래. 그래서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고문을 못한다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밀어갖고 있고요. 나 잡혀가면 저는 한 건 사놨습니다. 그래서 잡혀가면 나도 그거 하나 사놔야 되겠고 잡혀가면 고문은 안 당하겠지. 두 번째 청산은 못할 거 아니에요. 청산을 시킨 예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근데 요즘에 고소는 많이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면 안 되고요. 김정숙 여사님을 비판하면
더욱더 안 된대요. 그래서 좀 비판해야죠. 무슨 시입니까? 비판도 못하게? 예,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은 헌법적 권리로서, 그죠? 헌법적 권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비판해야죠. 문재인 C라고 불러도 되죠? 문재인 C라고 부르면 잡혀가나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문재인 씨가 언제부터 대통령이었다고 우리가 뭐 비판도 못하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씨, 오늘은 문재인 씨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잡아가나 안 잡아가나 보려고 그랬는데 악플이 많이 달려요. 악플 좋아합니다. 악플 많이 달아주시면 우리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클릭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악플 찬성하고 우리 프리덤 뉴스 클릭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이해란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광고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그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양심수들, 진짜 양심수들, 자유 시민들을 위한 변론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김기수 변호사님께 후원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애국자들이 마음 놓고 나와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우군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또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도 없으세요? 변호사님이 너무 고생하시다 보니까 기침이 많이 나세요.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